이른바 코로나 감옥에서 드디어 벗어나나 기대감을 올 봄이 지나면서 가졌었는데 다시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 우리 모두 잘 보낼 수 있을까요? 백순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이제 코로나 소식 전해드렸는데 다행히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100일이 채 못 돼서 10만 명대를 한번 찍고 내려왔단 말이죠. 이 수치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일단 대유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유행의 규모 자체도 그렇고 의료 체제의 대응도 그렇고 뭐 대유행까지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어제 0시 기준으로 10만 명, 10만 285명인데 오늘은 약간 떨어져서 8만 8,384명인데요. 예. 이 10만이라는 수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주 전, 정확하게 14주 전에 수요일 날 11만 1,319명이었는데요. 이 시기는 사실은 3월 17일 날 62만 명, 통계가 좀 잘못돼서 집계 오류로 55만 명이 정확하게 이제 제일 최고 정점이었었는데요. 예.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11만이 나왔어도 그 이후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지금 이 10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체기라고 볼 수는 있고 이 정체기가 다음 주까지 가면서 그 다음 주에는 아마 감소 추세로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고비만 잘 넘긴다면은 우리가 의료 체제 대응에 문제가 없이 사람들이 점점 면역력을 얻어가는 즉 엔데미로 가는 예. 풍토병화되는 한 과정이 아닐까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일각의 주장은 사실 드러난 게 10만이면은 2배, 3배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3차까지 마친 경우에는 코로나에 감염이 돼도 이제 증상이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 경제 활동에 영향을 해서 숨기거나 아니면 정말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전파력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만은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실제 감염된 사람들은 20만 명보다도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2월, 3월, 4월 동안에 1,700만 명 이상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다 받고 또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그리고 또 감염되는 사람들은 증상이 굉장히 약하거나 경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거보다 좀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면은 증상이 있거나 혹은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진단검사를 받으러 갈 동기가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 자가 격리 의무가 생길 뿐이지 어떤 뭐 지원이라든지 혜택 같은 것들이 그렇죠. 전혀 없는 상황이고 자비로 진단을 받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 직장에서도 지금은 주변 동료들이 어떤 호흡기 증상들을 나타날 때 저 사람 좀 진단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받는 그런 좀 얘기하기도 어색한 갈등 생기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이 확진자의 수가 뭐 20만 명이 올라가냐 30만 명이 올라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얼마나 됐든 입원 환자라든지 또는 중환자, 사망자가 훨씬 더 중요한 그 지표가 될 수가 있죠. 이번 주에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157명이고 사망이 하루 23명으로 상당히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위중증 환자 사망자인 경우는 확진자가 증가 추세인 후에 2, 3주 후에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중환자실 가동률은 아직 23%로 안정적인 의료 체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양상 가운데 제가 이제 뭐 앞서서 이제 3차까지 맞았는데 증상이 없어서 모르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다행스럽다고 봐야 될까요? 첫 번째 확진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확진은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 굉장히 지금 3년 향해 가는데 속된 말로 이제 잘 버텨오고 관리를 잘 해오시다가 이 시점에 걸린 이유는 변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변이 때문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감염되셨던 분들도 자기가 감염된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한 번도 감염되시지 않은 분들이죠. 예방접종에 지금 감염 효과는 변이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효과는 없습니다. 4차까지 맞으신 분들도 감염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재감염률로만 보면 3%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BA.5라는 이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의 변이주의 영향이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지난 대유행 때 2월, 3월, 4월 때 BA1이나 BA2에 감염되셨던 분들은 사실은 이 BA5하고는 같은 오미크론 계열이기 때문에 아직 자연 면역력이 많이 남아있을 수가 있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완전히 없어진 상황에서 전파력이 강한 이 BA5라는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면은 이 전파는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면은 이 재감염의 경우도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지나가는 사람 많은 반면에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많을 수가 있고
재감염 사례도 BA.5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재감염 사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코로나 초기에 사망자 집계할 때만 해도 사실 그게 이제 사람의 목숨과 관련 문제고 내 가족의 일이라면 쉽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뭐 매년 많은 그 독감 주사 치사율과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우려를 덜어주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 한 번 걸렸던 사람도 두 번, 세 번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좀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뭐 미국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두 번, 세 번, 뭐 네 번까지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작년 이전에 걸린 사람들은 수십만 명에 불과하거든요. 예. 결국은 올해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재감염이 되기 때문에 재감염 사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난 봄에 BA1, BA1이나 BA2에 감염되어서 가볍게 앓고 지나가신 경우, 즉 이 감염은 됐었지만 가볍게 앓고 지나가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예방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은 이 감염이 충분히 BA.5에 대해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일반적인 면역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재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가벼운 증상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미국의 재향군인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뭐 한 560만 명을 조사해 봤더니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심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에 감염되었을 때 좀 심하게 앓으면은 6개월 후에는 사망률이 2배, 또 입원할 확률이 3배 정도 높아진다는 것인데 이건 뭐 우리가 노환이라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노환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심하게 앓고 나신 후에 다시 감기라도 걸리시면은 사망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고령층이라든지 고위험군 경우는 재감염도 조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이 특히나 이제 무명의 문화예술인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냈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 공연들이 펼쳐지면서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기도 하는데 좀 우려가 됐던 행사가 있긴 했었습니다. 지난 15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가수 싸이 씨의 콘서트가 있었는데 사실 저도 가수 싸이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이제 뭐 흠뻑쇼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물을 뿌리고 뭐 이제 떼창이라 그래서 뭐 마스크를 쓰시긴 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뭐 흘러내리고 물 묻고 노래 따라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파 대규모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한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방 공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여기서 확진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저도 그 뉴스는 들었습니다만은 좀 과도한 그런 보도인 경우도 선정적인 보도였던 것이 실제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지만 몇 명이나 나왔는지는 확실치가 않거든요. 이 현장에서인지 기존에 그렇죠. 감염되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거죠. 결국은 그 흠뻑쇼라는 거를 했던 것 때문에 더 많이 나왔다는 증거도 없는 것이거든요. 예. 실제로 물을 이렇게 살포하면서 사람들이 마스크가 다 젖고 그러면 분명히 마스크를 벗는 순간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이 장시간 흥분된 상태에서 밀접 접촉들을 많이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스크라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이렇게 환성을 지르고 하게 되면은 감염 자체가 늘어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확진자 수가 그 흠뻑쇼를 안 했을 때 과연 달라졌을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고요. 예. 결국은 우리 지금 방역 지침도 50인 이상의 공연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일 경우에 있어서는 실외라 할지라도 마스크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스크를 잘 쓰는 것, 흠뻑 젖었을 때는 다시 한번 새로운 마스크를 쓰면서 예. 방역 또는 접촉에 주의하시고 손 잘 씻으신다면은 사실은 그 다음 공연들을 굳이 하지 말라고 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뭐 저희가 뭐 특정 회사를 선전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좀 찾아보면은 물에 젖고 수영할 수 있는 마스크도 요즘에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좀 걱정이 되신다면 그런 걸 좀 찾아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휴가철인데 저도 이제 8월 말에 휴가 예정돼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이제 방송인들은 해외여행을 꿈꾸기가 좀 쉽지 않은 이유가 코로나 아니더라도 이제 5일 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갔다 오기에 벅찬데 지금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이제 하늘길이 열리면서 예약을 하셨는데 이게 혹시라도 감염되고 본인이 이제 증상이 있는지 모르고 해외 나갔다가 현지에서 검사했는데 나오면 격리를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못 들어오죠. 이게 걱정돼서 못 가는 분들이 예,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상대적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상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 그 음성 진단서가 필요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갈 때는 음성 진단서가 없이 나갔는데 그 나라에서 돌아오려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48시간 이내에 PCR 진단서나 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 항원 검사 음성 진단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머물면서 뭐 치료도 받고 입원도 하고 뭐 호텔에 가서 하든지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럴 때 추가 비용이 큰 돈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비 같은 것들은 해외 여행자 보험에서 다
보장을 해주는데 실제로 치료비가 아닌 호텔비라든지 이런 그것을 생활하는 추가 비용들은 최소 일주일치를 더 내야 됩니다. 2배. 일주일 더 내야 되고 비행기 값도 또 더 많이 나올 그렇죠. 수도 취소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의 여러 가지 그 보험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여행사에서 그것들을 주선해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0일이 지났을 경우 귀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이 된 이후에 1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음성 진단서 없이도 귀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귀국하시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감염돼서 나간다기보다는 그 해외에서 감염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해외에서 체류하실 때 조심하시라.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가능한 한 그 현지인들이랑 좀 접촉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예. 저희가 앞서 이제 공연 예술 업계도 이제 힘들었다가 요즘에 기지를 켜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여행업계와 항공업계도 너무 힘들었어 갖고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뭐 가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조심해서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미크론과 BA.5에 이어서 켄타우로스라고 불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간 적이 없었던 인천 거주민이 국내 첫 확진자가 된 이후에 지난 월요일에는 3차 접종까지 마친 충북의 20대도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총 이제 발견된 분들이 이제 4분인데 이 변이를 어느 정도 확산이 될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예. 이게 확산세가 그다지 빠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첫 환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제 보도가 된 건 첫 환자가 맞습니다. 네. 인천 거주 60세 남성이 7월 8일 날 증상이 나타났고 11일 날 확진이 됐어요. 이분은 예. 한국인입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발표된 것이 7월 5일 날 입국하신 분이 이게 인도인인데요. 이분이 7일 날 확진이 됐고 이 사람을 마중 나갔던 인도인 지인 20대가 13일 날 확진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인도인이 먼저 우리나라에 첫 환자가 예. 된 것인데 전부 합쳐서 인천에 2명, 충북 청주에 인도인 2명 그래서 4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들하고 밀접 접촉하신 분들 또 그 지역사회에서 역학조사를 보면은 아직 감염된 사람들이 한 명도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역사회 분명히 감염은 전파가 됐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네. 그 전파력 자체는 그다지 높지 않은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 이외의 국가에서는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예. 지금으로서는 이 바이러스는 전에 그 델타 플러스처럼 예. 사실은 유전자만 보면 굉장히 전파력이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것이 소멸되는 경과를 거쳤거든요. 예. 이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 우려보다는 훨씬 더 전파력이 약한 지금 BA.5보다는 적어도 낮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BA.5가 이제 수그러들어서 유행이 꺾어질 때 이 BA.2.75 이것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 가능성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모셨으니까 짧게 끝으로 하나만 제가 여쭤볼 텐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제 코로나가 변이를 거듭할수록 약해져서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안 아플 거라는 상식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 지금까지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 델타 바이러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병독성이 강해졌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오미크론 자체가 병독성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BA.5나 BA.2.75나 어떤 것이 유행하더라도 전에보다 더 병독성이 강해져서 위중증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건 없는데 이 오미크론 자체가 전파력이 너무 강해서요. 예. 특히 BA.5인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 재생산 지수,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느냐 하는 것이 18.6이어서 지금 우리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파력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